당연히 넓이하고 적분하고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 테니까 뭐 그거에 대한 차이를 이미 뭐 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을 때 X축 있을 때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이렇게 있을 때 요 영역의 넓이를 A, 요 영역의 넓이를 B라고 쌤이 이렇게 넓이를 A, B라고 하면 인테그랄 요 fx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게 되는 경우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테그랄 fx는 y값을 다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y값 다 더하는 건 마이너스 a로 표현이 될 거고 여기 y값은 다 양수니까 그냥 넓이하고 똑같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그럼 이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로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느냐? 가능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여러분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돼요. 절대값. 절대값 씌워버리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이랑 넓이랑 나 구분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냥 절대값을 피적분함수에다 씌워버리면 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구할 수는 있겠지.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그쵸? 이 부호가 달라지는지 그걸 알아야 이 절대값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하면 봐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고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fx, dx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요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로 만약에 내가 푼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309쪽에 있는 기본 문제 17-1번은요. 사실은 네, 별로 이게 다항함수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다루지 않을 거고요. 기본 문제 17-2번부터 볼 건데 쉬워요. 여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17-2번. 기본 문제 17-2번. 넓이하고 적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곡선하고 X축 사이의 넓이 S를 구하라. 다만 이 문제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의 개형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이게 지금 함수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함수값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우리가 정적분을 한 것을 넓이로 말할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일지 그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관건이다 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고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구간은 닫힌 구간 1부터 2까지 요까지. 그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양수 쪽만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고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1부터 엑스포넨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명확하게 다 함수값들이 양수예요. 그러면 정적분을 넓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인테그랄 1부터 엑스포넨셜 x분의 1 dx 이게 곧 넓이 S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근데 이거 적분은 다 할 수 있잖아요. X분의 1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ln X가 될 거고 여기에서 1부터 익스포넨셜 오케이. 자,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넓이는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다. 이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ln X. 자, 구간을 살펴보니까 1부터 엑스포넨셜까지 1부터 엑스포넨셜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ln x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차피 x가 정의역이 양수인 영역만 근데 원래 ln x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x축 대칭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로그 함수 여기가 1입니다. 그럼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이 여기다 잡고 딩딩딩딩 내렸을 때 요 부분으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y값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주어진 함수 마이너스 lnx dx를 한다면 얘는 그냥 넓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왜? y값들을 더하면 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이것이 넓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이거지. 괜찮지? 그럼 요 마이너스 되면서 요게 뭘로 바뀌어? 이렇게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고요. lnx를 적분하면 우리 이제 많이 외웠으니까 x, lnx 마이너스 x 요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 알아서 1부터 엑스포넨셜까지 그럼 2 집어넣으면은 1이기 때문에 2 빼기 2 또 하래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 해서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자, 이제 3번. 3번 같은 경우는 y는 x sin x. 자, 이렇게 되고 얘가 구간이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자, 쌤 얘기 잘 들으세요. 1번하고 2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주 편안했는데 이 3번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쌤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쌤이 말했잖아. 정적분을 하는 것이 넓이가 되는지 아니면 정적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구분 지으려면 누가 중요하다? X축과의 교점. 얘가 중요하다.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이 중요하다. 거기서 끊어가지고 함수를 다르게 취해야 되는 거니까. 알았지? 자, 0부터 2파이까지라고 그랬어요. 0을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2파이 집어넣으면 2파 0 될 건데 쌤이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얘 있지? 부호를 체크를 해야 돼. x 봐봐.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항상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그럼 쟤는 우리가 지금 부호가 달라지게 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함수라는 소리야. 하지만 여기 있는 sin x는 여러분 다 알잖아. 어디에서 바뀌어? 파이에서 바뀌어요. 그치? 여기까지는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안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쌤이 자, 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는요 함수값이 양수라서 그냥 x sin x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그냥 내가 x sin x를 했다간 얘는 음수가 나올 거라서 넓이가 될 수 없다. 바로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래야 넓이가 될 수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알았지? 그래서 얘가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함수값의 부호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만 찾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된 거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적분을 또 해야지. x sin x dx 다항함수? 삼각함수? 뭐야? 그 미미미 적적적 해도 되죠? 그게 뭐야? 그 미미미 적적적?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 sin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파이까지 집어넣고 계산하고 또 여기다 또 집어넣고 계산하고 해서 여러분 정답을 얘기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 미미미 적적적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게 다예요. 정적분이랑 넓이 할 때 별로 안 어렵잖아. 그치? 근데 다만 함수값이 양수라서 정적분을 넓이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함수값 음수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것만 잘 보면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7-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7-3번. 자,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하여라. 지금 Y는 1번이 Y는 ln 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2-x. 그런데 어디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냐면 Y는 0하고 X는 0이래. 그럼 그 얘기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ln 2-x라는 그래프 있잖아.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Y축 대칭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lnx가 이렇게 생겼는데 Y축 대칭을 한다라고 하면 봐봐. 물론 당연히 2가 아니고 1 할 때 이제 0이 될 테니까 1 집어넣으면 그쵸?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으니 Y축 대칭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요 모양인데 그걸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도 여기 지난데 그럼 그래프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요렇게 그려져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요 정도는 괜찮죠? 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같아. 여기.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여기는 ln 2.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괜찮지? 그러면 얘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양수라서 아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구나. 어디부터? 0부터 x가 0부터 x가 어디까지? 1까지 라는 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자리에 ln e-x dx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게 바로 뭐랑 똑같다? 넓이랑 똑같다. 괜찮죠? 요것도 또 갑니다. x ln x x ln x 마이너스 x 이건데 겉적분한 게 이거예요. 겉적분. 근데 속적분을 한다라는 건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또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여줘. 원래는 안에다가 쌤이 썼어야 되는데 그냥 밖에다 쓰도록 할게요.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0부터 1까지 요거 한 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넓이로 얘기해주면 되고. 괜찮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괜찮아? 현지? 괜찮아요? 지민?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자, 2번. y제곱은 x 1-x 뭔 소리야? y제곱은 x분의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1-x 근데 y는 1 x는 1 그 다음 문제에서 또 y는 1 y는 마1 그 다음에 x는 0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래. y는 마1 x는 0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걸 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봐봐. 여기 얘를 곱했어. 그래서 x, y 제곱이라고 해서 요게 좀 들어가야 돼. x, y 제곱은 1-x. x에 대한 1차인데 y에 대한 2차잖아. 그러면 우리가 독립변수를 원래는 독립변수를 x로 두고 y를 종속변수로 둠으로써 y는 이렇게 해서 몇 x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x는 이라고 두고 x를 종속변수로 두란 말이야. y를 독립변수로 두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넘어가서 y제곱 플러스 1x는 1 이렇게 할 수 있고 봐봐. x는 y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이것도 쌤 이거 왜? 이거요? 어렵지 않아요. 쌤이 방금 뭐라 그러냐면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세로축을 x라고 쓰면 되고요. 가로축을 y라고 쓰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가로축을 y로 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x로 써라. 알겠죠? 왜냐면 x는 해서 얘를 뭘로 봤다고? 종속변수로 본 거야 우리가. 얘를 독립변수로 본 거고 y는 지금 실수 전체 다 되는 거잖아. y는. 맞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이 특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어때? 성립하죠? 성립하죠? 그럼 얘 지금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 x축 대칭 그래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만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x 절편을 보려고. 그래서 y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1 나오길래 아 0,1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은요 이게 지금 y가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야 가장 작은 값이야?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y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동의해? 얘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x 자체는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것도 동의하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x가 0이 될 수 있는가? 0 될 수 없잖아요. 얘가 0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럼 여기가 점근선이 된다는 소리야. 점근선. 얘가 가장 큰 값이고 작아지는 값을 그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점근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장 큰 값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대칭 그래프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게. 물론 또 미분하고 뭐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겠지? 해놓고 y가 1, y가 마1, x가 0. 그럼 x가 0이라는 건 여기야. 여기. 아니지. x가 0이라는 건 어디야? 여기가 지금 x가 0인 거잖아. 여기. y축.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부터 그대로 대칭돼서 1까지 여기까지. 어느 부분? 여기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럼 일단 얘는 그럼 인테그랄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 함수를 얘를 갖다 써야 돼.
y제곱 플러스 1 하고 dy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삼각함수 치환하는 적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쌤이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려고요. 여기까지만.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쌤이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다 이 얘기지. 괜찮겠어? 오케이. 자,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문제 17-4번 봅시다. 기본 문제 17-4번. 함수 fx가 exponential x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가 gx다. a가 양의상수일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왜 우리 그 역함수라는 거 얘기할 때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쌤이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서도 스리슬쩍 얘기를 했지만 함수라는 건 방향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정의역이잖아. 여기에서 내가 화살을 쏜다고. 그래서 맞는 y값이 여기다 대응이 되는 거야. 함수라는 게 방향성이 있다고. 가로축에서 세로축으로 방향을 쏘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뭐냐면 그 방향을 바꾸는 거야.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어디서 쏜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쏴서 여기에 대응되는 걸 보면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쏜다, 정의역이 된다라는 거를 전부 다 가로축에 쓰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로축에 다 정의역을 쓰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독립변수를 다 여기 가로축에다 써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y는 x 대칭을 시키는 이유는 그럼 이게 지금 역함수 입장에선 여기가 가로축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게 어려우니까 y는 x 대칭을 시켜버려가지고 가로축을 여기서 보는 걸로 하자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그 fx의 그래프가 뭐 대충 하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fx exponential x제곱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뭐 2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 그럼 얘는 fx 입장에선 지금 여기서 x를 쏴서 대응되는 y값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의 그래프라면 내가 역함수가 필요하잖아? 그럼 누굴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된다니까? 정의역을. 알았지? 왜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였어. y값을 다 더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a까지 그럼 0이 여기 있고 봐봐. 0이 지금 여기 있고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 있다고 쳐. 0부터 a까지면 지금 나보고 얘네를 지금 다 더하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얘가. 맞지?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 2부터 fa까지 라고 하고 그 역함수라는 gx 이거를 봐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2를 찍으려고 한다고. 여기서 2부터 fa라고 하니까 여기에 2를 찍으려고 한다고. 이거 y는 x 대칭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 2하고 fa를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가 2잖아. 이걸 봐야 된다니까. 여길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 a에 대응된 요 값이 지금 fa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2부터 fa까지 요 y값을 보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역함수라니까. 이게 역함수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 y는 x 대칭시켜가지고 그래프 또 그려가지고 거기서 또 찾는다? 그러면 이거 안 보여요. 알겠지? 여기서 쏘냐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프 fx라는 그래프 하나만 그려놔도 충분히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곡선. 지금까지는 쌤이 그냥 곡선을 한 개만 뒀잖아요. 그렇지? 조금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시킬게요. 어쩔 수 없지. 지금 유제 17-3번 있죠? 유제 17-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 17-5번은 우리가 또 스투에서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쌤은 이제 기본 문제 17-6번 초월함수끼리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그거 좀 볼게. 자, 기본 문제 17-6번 갑니다. y는 x,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이랑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제곱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금 하나의 함수가 x,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인 함수고 또 하나의 함수는 y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
x라는 직선, 원점 지나는 직선을 말했던 겁니다. 근데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 물론 우리가 되게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도 되겠지만 우선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여러분들 수투에서도 다 배웠듯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fx가 있고 이렇게 gx가 있다면 말이야. 그치? 우리가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바로 교점입니다. 교점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x는 알파, x는 베타 라고 찾아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내가 적분을 하겠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s는 자 갑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피적분 함수에 뭘 갖다 쓸 건지가 중요하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어떤 함수가 이 구간에서 위쪽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느냐. 근데 지금 이 경우라면 fx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줘서 그걸 피적분 함수에 집어넣고 적분하는 것이다. 이걸 어디서 배웠다고? 수투에서 배운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쌤이 그때 가르쳤었냐면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런 경우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 다음에 제일 쉬워. 그냥 f 빼기 g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워버려라.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넓이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다. 괜찮죠? 어떤 게 위에 있고 어떤 게 아래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된다. 알겠지? 자, 간다. 나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냐고 지금. 아니잖아. 근데 일단은 뭐부터 교점부터 구해봐. 그럼 교점부터 구하기 위해서 쌤이 순서적인 의미로 첫 번째, 자, 교점 구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이랑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곱 x. 자, 이렇게 한다면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그쵸? 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x가 뭐이거나 x가 0이거나 x가 2 이렇게 이제 교점부터 찾을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알았지? 아 그러면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위에 있는 함수인지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야. 보통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래프도 하나 던져주고 그래. 그러니까 직선이면 어차피 원점에서 지금 만난다며. 그럼 내가 뭔지 그래프를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지 몰라도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 양수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교점이 원점하고 2에서 나온대요. 여기가 지금 교점이래요. 그럼 여기는 이 함수가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그럴 때는 이 사이에 있는 아무거나 x값 하나 넣어봐. 1 같은 거 뭐 넣어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1 넣는 거야. 얘 얼마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이야. 여기다 1 넣어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이 함수가 지금 위에 있는 거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두 번째 적분해. 넓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쌤이 피적분 함수에 뭐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랬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게 얘라니까.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요렇게 이제 써줘서 이걸로 적분하면 된다.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의 답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볼게. 2번은 0부터 파이까지인데 sin x, sin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2번은 그래도 좀 쉬운 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y는 sin x랑 y는 sin 2x잖아. 근데 이거 그래프 못 그리면 이제 환자지. 그리고 얘는 지금 구간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어. 닫힌 구간 0부터 파이까지.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래프를 또 열심히 그려줘야지. 그래서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 파이까지라고 해서 파이. 그럼 일단 요렇게 해서 1 끊어주고 자 0부터 띵 해서 중 내려오는 sin x 먼저 그려주고요. sin 2x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렇게 반 이렇게 나눠서 sin 2x는 여기에서 주기가 지금 파이가 되는 거라서 올라가 또 내려와
내려가, 다시 올라가.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된 거 맞지? 그럼 뭘 찾아야 되겠어? 눈에 딱 띄는 게 있잖아. 뭐 찾아야 돼? 교점. 요거 찾아야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요 부분의 넓이는 구할 때 노란 거에서 하얀 거를 뺐다. 피적분함수에 써주면 되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하얀 거에서 노란 거를 뺀다. 이렇게 피적분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알았지? 요것만 구해봐. 교점 얼마인지. 해봐. 지금 빨리. 뭐 너무 쉽지? 교점을 만약에 찾아라 라고 하면 sin x하고 sin 2x는 2 sin x, cosine x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두 개 그냥 약분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해 찾을 때는 약분 불가능합니다. 알았지? 약분을 해버린다라는 건 뭐의 의미야?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까는 거잖아. 근데 이게 0, 얘 0. 돼도 이거 근 만족합니다. 해 찾을 때.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다 이항시키는 게 제일 편해요. 이항. sin x로 묶어주는 거야. sin x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sin x는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코사인 x가 뭐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또는이니까 sin x 0 되는 건 요거 두 개로 찾은 거고 얘는 얘. 코사인 x 2분의 1 승현 코사인 x 2분의 1 x 얼마예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입니다. 3분의 파이. 됐죠? 그러면 0부터 이제 넓이 갑니다. 자, 넓이 s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는 노란 게 지금 쌤이 sin 2x를 그린 거라 여기다가 쓸 때 어떻게 쓰라고? sin 2x에서 sin x를 빼서 쓰라고 이렇게. sin 2x에서 sin x를 뺀다.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지금 3분의 파이부터 문제에서 구하라는 파이까지는 적분을 할 때 뭐가 위에 있어? sin x가 위에 있어. sin x에서 sin 2x를 빼서 네 적분을 해주면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7-7번 볼게요. 기본 문제 17-7번. 아주 편안하죠?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이 단원 자체가. 근데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되고 하라고 시키는 게 조금 많기는 해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하라. 여기서부터는 살짝 조금 긴장할게요. 살짝 조금 긴장해. 첫 번째 함수가 y제곱은 x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언뜻 봤을 때는 y를 종속 변수로 봐서 x축, 세로축에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y가 2차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바꾸라고. 가로축이랑 세로축을 바꿔서 여기에 x라고 쓰지 말고 독립변수를 y로 두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요렇게 x, 여기를 x 요렇게. 그럼 x는 이라고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x는 이라고 바꾸면 y제곱이잖아. y제곱의 그래프는 얘지 뭐. 알았지? 그 다음 얘도 x는 이라고 바꿔. x는 바꾸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2라고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야. 여기서 뭐 요렇게 그려지겠지. 지금 너네한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구하라는 소리야. 됐어? 그럼 뭐 찾아야 돼? 첫 번째? 교점부터 찾아야 돼. 그럼 교점부터. 근데 중요한 건 교점 찾을 때 뭘 찾으려고 해야 돼? x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습관처럼 y를 찾아야 됐던 거야. 그럼 x를 소거해야지. 그래서 요 x에 소거해서 여기 y제곱을 쓰는 거야.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빵. 그럼 y 값이 뭐하고 뭐 나와? 마이너스 2하고 또는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근데 우린 알고 있어. 이제 이 문제가 뭘로 바뀌었다라는 걸. 수투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걸. 수투 문제에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식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해서 바로 넓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 6분의 a에 해당하는 이 a는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1이죠. 그치? 1이야. 1. 그럼 6분의 1. 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면 3이야. 3의 세제곱. 2분의 9.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괜찮지? 오케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로축, 세로축에 뭐 써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볼 줄 안다면 요 정도의 문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y제곱은 x? 에? 뭐 이렇게 할 법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도 약간 긴장 좀 할게요. 익스포넨셜 x제곱, y는 익스포넨셜 x제곱, y는 x
그 다음 또 뭘 보라고 했냐면 y는 1하고 y는 2를 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x축을 이렇게 잡고 안돼 주호 익스포넨셜 x제곱 그릴 때 여기에서 요렇게 이제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 맞죠? y는 x 그리라고 해서 여기다 y는 x 이렇게 그려줬고 됐죠? 그 다음에 y는 1부터 2까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y는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지. 여기 y는 1부터 시작해서 y는 2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너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기가 2고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인테그랄의 의미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 여러분 그 인테그랄의 의미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자 요것의 의미 이제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일 때 y값 y는 fx잖아요. y값을 다 더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축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fx가 있다면 x가 이렇게 있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y값을 다 더해. 그래서 정적분을 넓이로 연결시켜서 공부한단 말이야. 얘 다시 보라고. 내가 지금 이 y값을 더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돼? 이쪽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를 빼면 되겠지. 즉 마찬가지입니다. 바꾸라고 이거 두 개를 바꿔서 생각하라 이거야. 두 개를 바꿔서. 지금은 내가 여기를 y라고 두고 여기를 x라고 뒀지만 누굴 독립변수로 y를 독립변수로 바꾸라고. y가 1부터 2까지일 때 x값들을 다 더한 거다라고 바꾸라고. 쌤말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y는 익스포넨셜 x제곱으로 이 함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x는 이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꿔줘야 돼. 여기서 x는 ln y로 바꿔줘야 된다고. x는 ln y로. 얘는 x는 y잖아. 된 거 맞아? 자 간다. 이 넓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 위에 있는 함수가 얘야. 어디에서 뭘 빼야 돼? 그리고 dy 들어가야 된다고. 어디서 빼냐면 y에서 빼야 된다고. 얘가 위에 있는 함수, 요게 아래에 있는 함수 ln y라 이렇게 빼야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쌤말 뭔 말인지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쌤이 할 건데 봐봐. 지금 쌤이 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얘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보통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 약간 이래버린단 말이야. 나중에 우리 내신 심마 할 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꼴로 여러분한테 제시될 거란 말이죠. 그럼 짱구로 겁내게 굴려야 돼. 알았지? 지금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좀 시킬게요. 유제 17-9번 있죠? 세 문제. 그거 지금 빨리 해봐. 유제 17-9번. 지금 풀어보라고 시켰던 거. 자, 1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y제곱은 x. 그 다음에 y는 0. 그 다음에 x는 4. 자, 이렇게 있잖아요. 역시나 y는이 아니라 x는으로 바라보는 게 더 편할 거라 x는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y가 될 거고요. x는 x. 자, 이렇게 될 건데 y가 0 이상만 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지금 오른쪽만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x는 y 제곱이니까 여기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y는 0이라고 한다라는 건 y는 0이라고 하는 건 요 세로축. 그 다음에 x는 4라고 말하는 건 여기네. 여기 4. 그럼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네. 괜찮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그냥 여기 부분을 바로 하면 되겠구나. 그럼 굳이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안 봐도 얘 바꿔도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y는 뭐야 이거? 루트 x 아니야? 이거? 맞아? y는 루트 x잖아. 그래서 여기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내가 이제 x를 쓰겠다. 이거 얘긴데 그럼 여기는 내가 뭐라고 어떤 함수를 써줘야 되냐? x가 어떤 x냐? 루트 x다. 이거 이제 적분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이거지.
알았지?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지금 y는 루트 x고 x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y는 루트 x고 y는 x 마이너스 2. 자, 어디로 또 둘러싸인 부분 상수가 뭐라고? y는 0. y는 0. 자, 간다잉. 루트 x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찍고 요렇게 생긴 y는 루트 x 그릴 수 있고 y는 x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요렇게 이제 그려지지 않을까. 그쵸? 근데 둘이 만나나요? 네? 그쵸? 둘이 만나 안 만나? 주호야? 어디서 만나? 혹시? 4에서 만나? 미안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어야겠죠. 4에서 만나? 그럼 여기 4. y는 0이면은 여기 y고 여기 지금 x라고 쌤이 잡은 거니까. 그럼 y는 0이면 여기 y는 0? 그럼 여기잖아. 그럼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네. 괜찮아요? y는 0하고 저 둘의 만남이 생긴데 저거 구하라는 소린데. 그럼 쟤는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는? 이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돼. 조금만 짱구 굴려봐봐. 쉽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 여기. 이거 그냥 구하세요. 이거 구한다면 뭐 하면 될까? 삼각형 빼면 되겠지 뭐. 그치? 그럼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루트 x dx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자. 요 삼각형. 근데 여기 2거든요. 그래서 요거 2, 그 다음에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야? 요것도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2, 2, 4, 뭐, 맞아? 2, 2, 4, 2. 요거 빼서 정답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괜찮죠? 요 정도의 눈은 있겠죠? 네, 그 다음 또 그 옆에. 계속 한번 보여줘 볼게. y제곱은 마이너스 x야. y제곱은 마이너스 x야. 그 다음 또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빵.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빵.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딱 봐도 x를 이번에 뭐로 두라고? 뭐 독립변수냐 종속변수냐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로축을 뭐로 두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세로축을 x로 두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y제곱, x는 3y 마이너스 4 이렇게 두고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조금 편하다 이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렇게 여기에 y축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세로축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y제곱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이차함수 개형에 그려줄 수 있겠고 x는 3y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뭐 한 요런 거? 요 정도의 느낌이겠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여기겠지? 그렇지? 교점만 찾으면 이 문제 끝날 것 같은데 교점 얼마예요? 주호야 혹시 y값? 마이너스 4. 여기는 1. 이렇게 된대요. 그럼 여기는 둘러싸인 부분은 다시 갑니다. 이차함수 꼴이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s. 자 그럼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해 볼까요?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5니까 5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6분의 125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괜찮죠?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요게 끝입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7-8번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7-8번. 이번에는 y는 lnx랑 원점에서 이 곡선을 그은 접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lnx를 먼저 그릴 줄 아니까 그치? 그래서 lnx를 먼저 그렸지. 로그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y는 lnx.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점 잡고 접선을 이렇게 뿅 하고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원점 근 접선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요게네요. 요 부분 넓이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아까 쌤이 저기서 지금 쓴 방법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접점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여기 삼각형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빼면 되지. 여기 부분을. 알았지? 그럼 누가 중요해? 접점이 중요해. 원점에서 그은 접점. 알았지? 원점 이거는 또 어디로 영역이 되는 거냐? 접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방. 어떻게 구했었어? 얘를 가정했지. T,
ln t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접방 구하는 거죠. y는 미분하면 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ln t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게 어딜 지난대? 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어. 그럼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ln t 이렇게 되는 거라 따라서 t의 값은 exponential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여기가 바뀌는 거잖아. 여기가 exponential, 얼마?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맞아? 동의해? 그럼 일단 첫 번째 뭘 구하고 요 삼각형부터 먼저 구해라. 요 삼각형 갑니다. 얘는 2, 여기가 2야. 2 exponential.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고 거기서 빼자 이거지. 인테그랄 갑니다. 여기 얼마냐면 로감수니까 1이죠. 1부터 exponential까지 뭐? ln x dx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여러분들한테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다시 접선 너 구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짬뽕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17-9번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17-9번. 자, 기본 문제 17-9번은 함수 fx가 있는데요. exponential ax 제곱이래요. fx가 exponential ax 제곱.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함수가 gx인데 두 곡선 y는 fx랑 y는 gx가 x는 2인점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exponential ax 제곱인데 a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아, 얘기 안 했네? 지수함수인데 a가 양인지 음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네? 0이 아니라고만 하고. 근데 뭐 어쨌거나 뭐 접하게 되려면 사실은 봐봐. 이게 우리가 접했다라는 얘기로도 A가 양수인 걸 눈치를 챌 수도 있어. 왜냐면 어차피 역함수라는 거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역함수하고 본래 함수하고 접했다라는 건 본래 함수하고 Y는 X랑도 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 맞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센 말은. 만약에 A가 음수잖아요.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Y는 X랑 절대 접할 수가 없어요. 센 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접했대요, fx가.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뭐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Y는 gx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랑 또 fx랑 gx x는 2인 점에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구나. 2인 점에서 접했대 여기가. 여기까지. 얘가 등등등등 가면 또 당연히 익스포넨셜 나오겠지. 그럼 점을 알려준 거잖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a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익스포넨셜 f2가 익스포넨셜 2a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2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결론은 a가 얼마야? 익스포넨셜 분의 1. 그 2라는 것을 문자화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떠한 상수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a가 지금 미지수라서 a가 2분의 1이다 라고 여러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계속 갈게요. 1번 a의 값을 구해라. a는 그럼 익스포넨셜 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 두 개의 곡선이랑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굳이 노란색 함수를 또 열라 열심히 구하지 마시고 그냥 요 부분 있죠? 뭐 이렇게 y는 x하고 f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s는 2배를 하겠다.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익스포넨셜까지. 자, 위에 있는 함수가 어떤 거냐면 익스포넨셜 얘죠. 얘. 2분의 1을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쓸 때 익스포넨셜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x 얘가 지금 요거 그 다음에 빼기 y는 x 요거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서 정답을 내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 정도입니다.